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 판단하는 동안에 김기춘, 조윤선 이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수의를 입고 기다린다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요. 네. 이게 구금할 수 있는 구인영장이라는 게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통상적으로는 검찰 옆에 법원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영장 심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청 구치감에 가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특검은 구치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럼 서울구치소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구치소로 가면 입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결수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신체 검사 받고 밥 먹고 수의 입고 지내면 됩니다. 영장 발부가 되면 그냥 수의 입은 상태로 바로 그냥 수감되면 되고요. 네. 기각되면 옷 갈아입고 나오면 됩니다. 예. 네. 어쨌든 김기춘, 조윤선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가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텐데 말이죠. 그렇죠. 범죄를 보통 저지른 사람보다 시킨 사람의 죄를 더 중하게 본단 말이죠. 네. 근데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수사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사실상 정점으로 보이는데 특검 수사의 최종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신병이 확보가 된다는 것은 박 대통령 수사가 8분응선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뇌물죄 수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여러 갈래의 수사가 있는데 네. 이 블랙리스트 수사 한 갈래라도 살아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대통령을 조사하는 명분이 생긴다. 그래서 네.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도 기각이 될 경우엔 두 트랙이 다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단 상당히 말이죠. 답답한 국면으로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장 청구 가능성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체부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문체부 조윤선 장관이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못 봤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술과 증거가 두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데 과연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대한 방어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하나 변수는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이 됐는데 법원에서 이 증거인멸 부분 어떻게 판단할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혐의로만 보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김기춘 전 실장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부산국제영화제에 예산 삭감을 지시한 혐의가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직권남용 혐의가 총 2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혐의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소명할 게 많다라는 얘기인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에서는 좀 불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블랙리스트 건만으로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김기춘 실장보다 30분 더 받았단 말이죠. 네. 그 얘기인즉슨 조 전 장관이 영장 심사에서는 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또 같은 사안인데 심사 시간이 길었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법원에 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 또 오늘 뭐 자정 넘어서 기다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자정을 훌쩍 넘긴다는 거 보니까 조심스럽게 3시 전후 예측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